안녕하세요, 부산스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운전을 좀 했더니 어머님 생신이래가지고 좀 했더니 힘드네요. 카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오고 계시고, 근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질문하는 내용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용만 그 말만 조금 살짝 바꾼 거지 근본적인 내용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오늘은 그 저번 영상에 이은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교통사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 가지고선 한번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좀 뭐 골절 이상의 이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어려우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 크게 이제 외상이 없는 교통사고들에서는 보통은 이제 많이 가봐야 디스크 정도 가겠죠. 뭐 뇌진탕도 있을 테고, 좌상, 뭐 찰과상, 뼈 부러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상들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많이 가봐야 뭐 디스크에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치료는 두 가지예요. 통원 치료, 입원 치료. 통원 치료하신 분, 입원 치료하신 분. 입원 치료를 하셔서 퇴원해가지고 통원 치료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세 가지인가? 통원 치료, 입원 치료. 통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 입원 치료. 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통원 치료하신 분들은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원을 하신 분들은 뭐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입원을 했다가 통원 치료하신 분들은 또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 다 궁금한 게 이 안에 다 있으실 거예요. 통원 치료 제가 말씀드렸죠. 뭘 해도 휴업선에 인정받기 힘들어요. 통원 치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통원 치료 받으면서 회사 출근 안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퇴사까지 당하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마시라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사고든지 마찬가지예요. 골절 당하면 출근하기 힘들죠. 출근, 뭐 입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뭐 팔다리를 쓰지를 못하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되겠지만, 이런 몸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휴업선에는 인정이 안 돼요.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회사를 쉰다거나 뭐 가게 문을 닫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손해를 어차피 다 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지, 이거를 오로지 다 교통사고 자보보험사만 믿고선 사건 처리를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손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원 치료 받으신 분들 제가 최소한 130에서 150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통원 치료만 받으신 분들, 이거보다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금액은 받으셔야 평균은 받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원 치료 받은 후기들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면은 뭐 그 이상의 금액대에서도 합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편적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 대가 가장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차피 다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입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업손해를 계산을 해서 휴업손해 플러스 향후치료비 한 100만원 정도, 100에서 120만원 정도 산정하시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합의금이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휴업손해. 그래서 휴업손해 기준을 잡아드리면, 도시력노인보다 소득이 내가 적다, 내가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첫 번째 조건,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이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라 하더라도. 두 번째, 소득이 도시력노임이지만 260만원 정도 되죠. 도시력노임보다 소득이 낮다, 도시력노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뭐 20세 이상 학생들도 포함될 거고, 알바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거고, 무직자도 포함될 거고, 뭐 주부, 제가 학생 했나요? 뭐 학생, 또 뭐 했지? 아무튼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도시력노임, 최소 소득 도시력노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도시력노임으로 260만원이니까, 그죠?
이거 반, 2주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반이겠죠. 130만원.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향후치료비 100만원 정도 산정하면 합의금은 한 23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럼 보험사랑 합의하기 위해서 뭐 10% 정도 빼준다고 감안을 했을 때 보통 200만원 정도 때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원 치료 합의금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소득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영상 한 뭐 20분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그죠? 이 정도에 대한 부분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보험사랑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실 거예요. 뭐 제 기준에서 저는 맨날 말이 쉽다고,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카톡을 하는데, 아니 실장님이나 쉽지 우리한테는 다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은 쉽겠죠. 합의금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기는 저도 힘들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힘들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저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 뭐 카톡으로 이렇게 오시거나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알아보시고 전화 주세요 이러고선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질문들보다는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영상들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아니면 카페에 이제 올라와 있는 글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질문들 같은 거 올려주시면 또 멤버분들께서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되게 좀 전문가 수준의 댓글들을 다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낄 데가 없어요. 댓글 다 너무 잘 달아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사를 상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합의들 잘 진행되실 거예요. 이제 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험사랑 상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 게 뭐였었냐면은, 보험사랑 뭐 위자료, 뭐 향후치료비, 뭐 상실수익에 뭐 휴업손해, 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접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 약관이라는 자기네들만의 그 리그 기준이 있잖아요. 보험사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선 합의금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합의금이 적은데, 근데 나는 공부한 거는 이만큼인데 얘네들이 말하는 합의금 계산해보니까 이만큼 뿐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차이를 뭘로 메꾸려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헤매게 돼요.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어리버릿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한테 자꾸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금액대 안에서 금액으로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을 하시라고. 금액대만 산정이 되잖아요. 이 금액대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봐도 그냥 늘 지급하던 금액대의 합의금이거든요. 그냥 좀 많이 주는 금액대 합의금. 그냥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 뿐이지 줄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항상 보험사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든 끌려다니지 말고 이 사건의 리드는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리드 하시는 거예요. 리드. 치료관계 부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합의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보험사를 리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방법들을, 그리고 그 요령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리한 그런 판단력으로 캐치를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글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돌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도를,
그리고 그게 뭐가 숨어 있는지를 좀 빠르게 캐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하고 글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저희 보상스토리하고 좋은 관계로 그런 관계 유지하면서 형 동생처럼 또 오빠 동생 뭐 누나 형님 뭐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저랑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면서 뭐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먹자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어디 지역에 이렇게 나갈 일 있으면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이렇게 연락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같이 영상 좀 찍자고 그러면 영상을 안 찍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좀 누구 하나 이렇게 딱 잡아다가 이렇게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영상 같이 찍고 싶은 생각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좀 주세요.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있거든요. 이랑 같이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카톡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잘 쉬시고 그냥 영상을 계속 그냥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올리고 있었어요. 오늘 잠깐 시간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 짤막하게 촬영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오늘 했던 설명들 속에 이제 있는 말들을 좀 잘 이렇게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